누군가의 아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혹은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거울 앞에서 멈칫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것이었나? 외로움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감정.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동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스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지요. 깊고 어두운 동굴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뒤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앞에 있는 벽뿐이지요. 동굴 뒤쪽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빛 앞으로 여러 가지 물체들이 지나갑니다. 사람 모양, 동물 모양, 나무 모양. 그것들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면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그 그림자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고 진실의 전부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 오래된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생 진짜라고 믿어온 것들. 과연 그것이 진짜였는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지켜야 할 약속.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내오셨을 겁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현관문을 나서던 아침들. 버스 정류장에서 하얀 입김을 내쉬며 기다리던 시간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이 되곤 했겠지요. 돌아보면 참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참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버텨오셨겠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죠. 부모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랴,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해내랴. 가정에서는 또 다른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 모든 것을 해내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플라톤이 말한 동굴 속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혹시 우리도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들었지요.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잘 키워야 한다고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위치에 서는 것. 그래서 달렸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달렸겠지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어느새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고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쫓아온 것들, 그것이 정말 진짜였던 걸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았던 건 아닐까? 사회가 옳다고 하니까 옳은 줄 알았던 건 아닐까? 플라톤의 동굴 속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그것이 실체라고 믿었지요. 말의 그림자를 보며 저것이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무의 그림자를 보며 저것이 나무다라고 확신했지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성공이라고 불렀던 것,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지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안정을 위해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승진을 했을 때, 보너스를 받았을 때, 남들이 부러워할 때, 그 순간만큼은 기뻤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며칠, 아니 며칠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일상이 찾아왔을 겁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겠지요. 마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라져 있지요. 그래서 또 다른 그림자를 쫓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2400년 전 그는 이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셨습니까? 어쩌면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 혹은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실 수도 있겠지요.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지 못한 것,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지 못한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그런데 왜 못하셨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였을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래야 한다고 배우지 못해서였을까요? 동굴 속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해야 한다는 것,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옳은 것, 그른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급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어떤 풍경이 보이시는지요? 하늘이 보이시나요? 나무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나요? 무엇이 보이든 그것을 잠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기분이 어떤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대단한 답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동굴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들. 그중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의 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평생 앞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체들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보던 것이 그림자였다는 것을, 진짜는 뒤에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을까요? 오히려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평생 믿어온 것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삶의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때가 있지요. 은퇴를 하셨을 때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다니던 직장을 떠나는 날, 명함에서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 느꼈던 공허함을 기억하시는지요? 혹은 자녀가 독립했을 때가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제 갈 길을 찾아 떠났을 때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그 느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시간, 그때 스쳐 지나간 생각들, 그런 순간들이 바로 사슬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익숙했던 것이 낯설어지고, 당연했던 것이 의문스러워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플라톤의 이야기 속 그 사람.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둠에 익숙했던 눈에 밖의 빛은 너무나 눈부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겠지요. 눈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을 겁니다.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어둠이 그리웠을 수 있겠지요. 그림자일지라도 그것이 편안했으니까요. 변화는 늘 불편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늘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피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느끼면서도 느끼지 않은 척하지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에서 안정을 느끼니까요. 하지만 동굴 밖으로 나온 그 사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아팠지만 조금씩 적응해 갔지요. 처음에는 물에 비친 것들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직접 볼 수가 없었거든요. 물웅덩이에 비친 나무를, 비친 하늘을, 비친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조금씩 세상에 익숙해져 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는 빛,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 동굴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진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평생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태양을 본다면 그 느낌이 어떠할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작고 희미한 것이었는지, 진짜 세상이 얼마나 크고 눈부신 것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후회가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진작 나오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을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보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라도 진짜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병이 두려우신가요? 외로움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후회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다만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알아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요.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태양을 보았지요. 플라톤이 말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동굴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를 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요. 평생 믿어온 것을 의심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를 본 사람이 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돌아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굴 밖에서 태양을 본 사람, 그는 행복했을까요? 물론 진짜를 보았다는 기쁨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을 겁니다. 동굴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떠올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갑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짜를 보았던 곳에서 그림자만 있는 곳으로요. 동굴에 들어간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밖에 있어요. 태양이 있고 하늘이 있고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나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지요. 밖에 나갔다 오더니 눈이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본다고 했습니다.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 허둥대는 그를 보며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평생 보아온 것이 가짜라고.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그를 해치려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경험. 나이가 들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진짜이고 어떤 관계가 허울인지.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다고, 좀 더 여유를 가지라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잘 알아듣지 못했겠지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뒤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드시더니 말씀이 많아지셨네.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하셨으면. 그 순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외로움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외로움. 내가 아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플라톤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진실을 안다는 것. 그것이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요. 예전에는 함께 웃었던 일들이 이제는 웃기지 않게 되고, 예전에는 중요했던 일들이 이제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한 척하지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았던 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던 적.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 불편한 말을 했는데 그냥 웃어넘겼던 적.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혼자 사귀셨던 적. 직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느꼈지만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적. 퇴근 후에 혼자 한숨을 쉬셨던 적.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지혜인 경우도 있지요. 모든 것에 부딪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참아온 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어깨가 축 처지기도 하지요. 플라톤의 이야기 속 그 사람. 그는 왜 다시 동굴로 돌아갔을까요? 밖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해받지 못할 곳으로 돌아갔을까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철학자의 의무라고. 진실을 본 사람은 그것을 나눌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그가 돌아간 이유는 그곳에 그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함께 묶여있던 사람들. 같은 그림자를 보며 대화했던 사람들. 비록 진실을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한 사람들. 아무리 진실을 알아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갔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가족 때문에, 책임 때문에, 정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직장에 다니셨겠지요.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셨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셨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알면서도 함께하는 것, 불편하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 플라톤의 동굴 속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해도 그래도 거기에 있었던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이쯤에서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거운 이야기를 했지요. 동굴, 그림자, 사슬, 외로움.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이야기를요.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지요. 작은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거울처럼 맑아져서 하늘을 그대로 비추지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걱정, 두려움, 후회. 그런 것들이 물결을 일으키지요. 하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바람은 영원히 부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다리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나뭇잎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봄의 새순으로 돋아나서 여름 내내 푸르게 빛나다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바람에 흔들리다가 가지를 놓고 천천히 땅으로 내려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내려앉은 나뭇잎은 흙이 되어 다시 나무를 키웁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인 셈이지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푸르렀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맞기도 했겠지요. 그래도 꿋꿋이 가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게 포기가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지위 같은 것 말고요.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배우자, 자녀, 손주, 오래된 친구. 아니면 이미 떠난 누군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어떤 순간일 수도 있어요. 따뜻한 봄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던 순간,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던 평범한 저녁,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던 산책길, 아니면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요. 오래된 음악, 익숙한 냄새, 고향의 풍경,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답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 밖의 세상, 진짜 세상. 그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태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태양입니다. 그것을 향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태양을 바라보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따뜻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옆에 있으면 편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답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답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침반이 되어줄 테니까요.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해가 떠 있나요? 아니면 저물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밤인가요? 어떤 시간이든 괜찮습니다. 아침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저녁이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밤이면 쉬어가는 시간인 거지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시간대에 계시든 그 시간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할 일이 있고 저녁에 할 일이 있듯이 인생의 각 시기에도 그에 맞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간대에 계신 것 같으십니까? 한창 낮처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으셨나요? 아니면 해질녘처럼 조금씩 정리하고 계신 중인가요? 혹은 이미 고요한 밤처럼 쉬고 계신 중인가요? 어디에 계시든 괜찮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 그 핵심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는 것, 그림자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그림자임을 아는 것, 진짜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임을 아는 것, 깨어서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이루셨으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정말 소중한 것만 가슴에 품고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면 하지 못해서 아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십시오. 가지 못한 곳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보십시오. 완벽한 준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연락해 보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하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시작해 보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여러분은 이미 동굴 밖에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고개를 돌려 뒤를 보고 계신 거예요. 따뜻한 찻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손으로 감싸주면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고요한 순간, 인생도 그런 순간들의 모음이 아닐까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따뜻한 순간들, 그것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 24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지요. 그림자를 쫓느라 지쳐오셨다면 이제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진짜를 향해 고개를 돌리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은 빗속에서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에필로그 A.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시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를 쫓으며 달려온 날들도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태양을 바라보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태양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